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영화 스탠 바이 미에 대해서 영화 감상평과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스탠 바이 미는 1986년도 미국 롭 라이너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스탠 바이 미는 또 미국의 유명한 작가죠. 바로 스티븐 킹의 사계를 소설 원작으로 영화되었습니다. 이 4개 디프런트 시즌즈에서 가을편,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가을편 더 바디 시체를 가지고 영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쇼생크 탈출 영화 리뷰를 할 때 이 스티븐 킹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쇼생크 탈출은 디프런트 시즌즈 4개의 봄에 해당하는 그런 단편이었고요. 그리고 여름은 브래드 램프로가 주연을 맡았었던 그 죽음보다 무서운 비밀 해가지고 나치 영화를 다룬 그 것이 4개의 여름에 해당하는 단편이었습니다. 지금 봄과 여름 모두가 영화되었죠. 이 4개의 가을편인 더 바디 시체를 시체라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더 바디를 원작으로 해서 1986년도에 영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븐 킹의 디프런트 시즌즈 소설은 영화가 완전히 다 됐죠. 그래서 겨울편도 있는데 완전히 정말 유명한 그런 작가입니다. 아무튼 이 스탠 바이 미는 4명의 소년이 모험을 떠나는 이틀간 자기 마을을 떠나서 시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로드무비가 되겠는데요. 성장 영화도 같습니다. 이 캐슬록에 사는 아이들 10대 소년들이 고디, 크리스, 테디, 번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시체를 찾아서 영웅이 되고자 모험을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그 미국 하면 약간 모험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톰 소의 모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인디언 보물 찾으러 왔다가 인디언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스탠 바이 미가 톰 소의 모험과 약간 떠오른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캐슬록에 사는 아이들 4명은 각자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어른의 사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정이 각자 있었는데요. 고디는 죽은 형을 대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형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고디는 거의 외면을 받고 있었죠. 근데 이 죽은 그러니까 형이 정말 뛰어났는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디는 집에서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죠. 특히 아버지한테서 거의 막 막말까지 듣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죠. 그래서 이 크리스를 굉장히 패고 때리고 그리고 좀 악명이 높은 그런 패밀리의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가 아무런 잘못을 안 해도 좀 삐딱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테디는 자기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에 나갔는데 갔다 와서 이제 PTSD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전쟁 후유증으로 애를 막 귀를 쥐져가지고 이 테디라는 아이의 귀를 멀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디 역시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런 슬픔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군번줄을 항상 끼고 다녔죠. 그리고 번은 형이 너무 양아치여서 자기를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4명의 주인공들이 다 각자의 가정 속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가지고 시체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그런 성장 영화인데요. 이 미국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영화상에서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 하면 약간 오두막집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통나무 오두막집, 그 다음에 보이스카웃, 그 다음에 이 횡단하는 기차들, 횡단 엄청 땅이 넓으니까 횡단 기차들 있죠. 그리고 이 숲과 거대한 강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 미국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자연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탠 바이 미를 보면 미국을 거의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6년이 되면 바로 40주년이 되죠. 1986년도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를 2025년에 보고 다시 보고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2019년에 CGV에서 리버 피닉스 특별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영화를 봤거든요. 물론 내용은 알고 있었죠. 스탠 바이 미라는 거는 제가 스테븐 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영화를 본 적은 없었는데, 2019년에 리버 피닉스 특별전 하면서 제가 아이다호랑 스탠 바이 미 이렇게 두 개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죠. 이 영화는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왔던 철길이라든지 그런 몇몇 장소들이 관광 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건주에 가면 스탠 바이 미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가고 싶은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두 개의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고디랑 크리스는 리버 피닉스죠. 이 리버 피닉스가 모닥불 앞에서 이제 이 불침번을 서야 되니까 이 고디랑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웁니다. 자기가 우유를 훔쳤는데, 훔치긴 훔쳤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고 내가 우유를 훔쳤습니다 하고 그 우유값하고 이거를 선생님한테 돌려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면 이 애가 우유값을 변상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을 홀라당 자기 옷 사는데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악명으로 남게 되는 거죠. 나쁜 아이로. 그래서 쟤는 우유값도 훔친 애야 이러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악명 높은 패밀리 집안이라서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더 우유도 훔쳤으니까 더 나쁘게 애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애가 크리스가 리버 피닉스가 펑펑 울면서 나를 모르는 그런 데로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공감이 가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이 리뷰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나요? 저는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제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굉장히 공감 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는 장면에서 또 고디가 어른스럽게 위로를 해주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와닿았고, 이 모닥불 씬이 아이다호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 아이다호에서 이 리버 피닉스가 모닥불에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키아누 리브스랑 얘기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리버 피닉스가 감독한테, 아이다호를 만든 감독한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스탠 바이 미를 보면 그 아이다호 장면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이 스탠 바이 미의 그 모닥불 장면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저도 이 명장면으로 꼽았죠. 그러니까 이 리버 피닉스가 왠지 그 장면을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번 연기를 했으니까 성인이 돼서 한번 더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 명장면을. 그래서 사실 아이다호로 보면 모닥불 씬도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 모닥불에 강한 남자가 리버 피닉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아이다호를 보면 모닥불 씬에서 스탠 바이 미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꼽는 명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에 이제 악수를 했던가? 그랬을 건데, 아무튼 마지막에 고디와 크리스가 안녕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그 장면인데, 거기서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크리스가. 그런데 고디가 넌 잘 될 거야, 넌 네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용기를, 위로를 해줍니다. 그 장면도 굉장히 감동적이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말은 작가가 우리에게 소설을 읽는, 그리고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 하는 말과도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왠지 나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실제로는 아니고 이 영화 소설 속에서 크리스가, 이 악명 높은 패밀리의 집안의 아이였던 크리스가 나중에 변호사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첫 장면이
고디가 이 변호사였던 크리스의 죽음을 뉴스에서 신문에서 보고 회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됐다는 거죠. 그 악명 높은 패밀리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하다가 말리다가 싸움을 말리다가 그렇게 사망하게 되는데 고디에 응원에 힘입어서 크리스가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까지 하고 갔다는 것이 굉장히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뭐 변호사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상 그게 이어지는 거죠. 성장과 모험의 끝에서 성장을 하고 또 성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로드 무비이자 성장 영화인데요. 성장 영화면 떠오르는 영화가 저는 3개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들이긴 하지만 바로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 그리고 굿윌 헌팅,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다 90년대 영화죠. 그런데 굉장히 명작입니다. 저는 길버트 그레이프, 굿윌 헌팅, 죽은 시인의 사회, 그리고 이 스탠 바이 미까지 가능한 한 생각날 때 떠오를 때마다 보고 있는 그런 영화이고요. 10대 그런 10대 때의 그런 고민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이 영화들을 통해서 뭔가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리버 피닉스의 동생이 바로 호아킨 피닉스죠. 조커로 상을 받았던 그 호아킨 피닉스. 그렇습니다. 제가 리버 피닉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23살에 안타깝게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분이 나온 영화들이 다 좋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한 가지 빠질 수가 없겠죠. 바로 이 영화의 메인 OST였던 벤 이킹의 스탠 바이 미를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스탠 바이 미 하면 바로 영화 동명의 OST곡 스탠 바이 미를 남기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스탠 바이 미 꼭 추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명대사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괴짜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